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집계 함수를 알아볼게요. 맨날 쓰는 지하철 데이터를 써볼게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해화역 데이터로만 필터링 할 거예요. 해화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종류의 지하철은 총 몇 개일까요? 그건 그냥 이 행을 쭉 세보면 되겠죠? 행 전체 개수를 세는 건 카운트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션 네임 값을 기준으로 묶어서 세준다 해서 쿼리의 가장 아랫부분에 group by station name이라고 써줘야 돼요. count와 같이 집계 함수 앞에 쓰는 컬럼만큼 group by 뒤에도 써야 합니다. 지금은 station name 컬럼만 써서 group by 뒤에 station name만 썼지만요. 계속 사용할 부분이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특정 컬럼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min, max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출발 시간을 의미하는 begin time 컬럼에 써보면 첫 출발 시간과 마지막 출발 시간을 알 수 있겠죠? 숫자 컬럼에 있는 값들을 모두 더했을 때 합은 sum 함수를 사용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NNPR count가 아마 사람 수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보통 CNT가 count를 의미하거든요. 아무튼 이 컬럼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합값을 알고 싶으면 sum하고 컬럼명을 괄호 안에 써줍니다. 그럼 이제 이 컬럼의 평균값도 구할 수 있겠죠? sum으로 모든 값을 합해주고 count로 행 개수를 구해 나눠주면 평균값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verage를 의미하는 average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자, 위에서는 0명으로만 묶어줬는데 여기서는 0명에 추가로 tk, car, gff, sc, cd로도 구분해서 묶어줘 봅시다. 이 컬럼이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해화역에서 똑같이 새벽 1시에 출발한 지하철에도 이 컬럼을 보면 GF와 TK 이렇게 두 종류씩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화역이라는 외어 조건을 제외할게요. 그렇게 해서 각 역별 이 두 번째 컬럼 종류별로 몇 명씩 있었는지 썸 함수로 세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룹 바이 함수 뒤에는 집계 함수 앞에 쓴 컬럼 그대로 순서도 그대로 똑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아까는 해화역밖에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order by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결과가 나왔을 때 스테이션 네임을 기준으로 먼저 오름차순하고 그 다음 TKCAR, GFF, SCCD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는 겁니다. 디폴트가 오름차순이라 내림차순을 하고 싶으면 뒤에 DESC, descending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 0명 기준으로만 내림차순하고 싶으면 여기 스테이션 네임 뒤에 DESC를 쓰고 두 번째 컬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고 싶으면 그 뒤에만 DSC를 쓰면 되죠. 두 개 다 뒤에 DSC를 써도 되고요. TKCAR, GFF, SECD만 써서 이거 기준으로만 오름차순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 호선별로 총 인원수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이 중에서도 4호선을 좀 더 살펴볼게요. where, whole line은 4호선이라고 써주고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select whole line을 써주고 이건 사실 이미 우리가 4호선인 걸 알고 있으니까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상관없는데요. 이 추출 결과를 엑셀에 붙여놓았거나 신규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한참 후에 다시 봤다고 합시다. 그럼 쿼리가 없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4호선만 뽑았었는지를 까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뽑아서 4호선을 다 써주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옆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건가 쿼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죠. 아무튼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sum을 하는데 조건을 줄 거예요. sum 함수를 쓰고 앞에서 case when 배웠었죠?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괄호 안에 넣어주면 돼요. 전체 4호선 중 해화역이 있는 행이면 1 아니면 0으로 인지해서 그 결과를 모두 더해주는 쿼리입니다. 이 똑같은 걸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case when 대신 decode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sum하고 decode하고 0명이 해화면 1 아니면 0으로 해라 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조건문과 함께 쓰는 집계함수로 널값이 있는 행의 개수를 찾아낼 수도 있죠. 이렇게 널이면 1 아니면 0으로 해서요.
또 원래 케이스 when을 쓸 때 그랬던 것처럼 꼭 해와 하나의 조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와나 명동이면 1, 아니면 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이나 0이 아니라 해와나 명동이면 인구수 컬럼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고 아니면 0으로 해서 전체 인구수를 썸에 계산해 볼 수도 있죠. 썸 말고 당연히 avg와 같은 평균을 내는 집계함수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쿼리에서 썸을 avg로만 바꿔보면 해와와 명동역에 다녔던 인구수의 평균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예시 결과를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하되 케이스 when이 아닌 디코드를 쓸 수 있어요. 사례로 다시 디코드 쿼리로 바꿔볼까요? 당연히 디코드는 이렇게 집계함수 안에서만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케이스 when 쓰는 모든 곳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데요. 디코드를 쓰는 이유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더 짧고 간결한 쿼리를 작성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그래서 주로 뒤에 케이스 when보다는 이렇게 집계함수도 앞에 들어가서 쿼리가 길어질 때 케이스 when으로 쓰면 전체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게 싫을 때 디코드 쓰기를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having 함수를 알아볼게요. having은 group by 결과에 조건을 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count로 행개수를 세고 group by 뒤에 having 한 다음 count 값이 48 초과라고 하면 그 결과는 저 총 개수 합이 48 초과인 0명만 추출합니다. having을 안 쓰면 서브 쿼리 등을 쓰면서 쿼리가 더 복잡해질 텐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만 추출하는 쿼리를 엄청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죠. 중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쿼리를 많이 작성해요. 특정 컬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보고 그 개수가 having으로 했을 때 2를 초과하면 중복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집계함수를 알아보았어요. 다시 한번 쭉 나열해보면 count, mean, max, sum, average, group by, order by, decode, having 개념을 공부했죠. 실전에서 그냥 모든 쿼리마다 매 순간마다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꼭 기억해주세요.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